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미러키와의 홈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0대1로 뒤진 1회 말 1타점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11번째 2루타를 쳐낸 이정우는 매체 피트 알론소와 함께 이 부문 공동 1위에 올랐고 3회와 5회에는 볼넷을 골라낸 이정우의 타율은 3할 3푼 3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정우의 3출루 활약 속에 샌프란시스코는 미러키의 6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8년간 활약한 최지만이 다음 달 15일 입대할 예정입니다. 최지만의 소속사는 오랜 시간 해외에서 쌓아온 커리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지 않았고 팬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베테랑 리베로 정민수가 임성진의 자유계약 선수 보상 선수로 한국전력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또 우리카드는 삼성화재로 옮긴 FA 송명근의 보상 선수로 아이스 아웃사이드 히터 이시몬을 낙점했고 삼성화재는 한국전력으로 이적한 김종호의 보상 선수로 미들블로커 박찬웅을 선택했습니다. 유혜란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쉐보론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기록해 중국의 류엔과 함께 공동 1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1라운드에서 LA 클리퍼스가 덴버 너기츠를 상대로 117대 83, 34점 차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갔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114대 108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고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뉴욕 닉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118대 116으로 이기면서 시리즈 전적을 2승 1패로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이정효 감독과 광주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일단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가오는 새벽 1시 30분에 광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최강 알힐랄과 격돌을 하는데 단판 승부고요. 이기면 올라가고 네. 지면 떨어지는 게임입니다. K리그 팬들 너무 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후면은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라고 하는데 챔피언스리그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 부는 엘리트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무대에서의 클럽 대항전을 조금 더 분류를 더 세밀하게 해서 대회를 격상시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AF 챔피언스 리그를 2개 대회로 또 분리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정말 이제 강자들이 참가하는 대회. 그래서 AF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고요. 각종 이제 컵 대회 우승이라든가 리그에서의 차순위 팀이 참가하는 대회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2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광주는 이제 지난 2023 시즌 K리그 1으로 돌아온 승격 첫 시즌에 이제 리그 3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 첫 출전에서 K리그 역대 시민구단 최초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대회는 함께 참가했던 팀들이 모두 다른 K리그 팀들은 모두 탈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의 이 성과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응원전도 펼쳐진다면서요? 네, 원래 500명 정도의 관중이 모여서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펼칠 예정이었는데 네. 더 늘어나서 1000명이 돼가지고 우와. 네, 어떤 e스포츠 경기장 큰 곳을 또 대여를 해서 네. 새벽에
그 새벽에 광주를 응원을 하게 됐는데요. 진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광주 FC라는 팀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광주 FC의 성공을 얼마나 염원하는지가 또 이런 흥미로운 데이터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그 다른 팀도 아니고 광주이기에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8강까지 진출했고 현재 광주의 뭐 재정 상황, 뭐 전력을 생각한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K리그 1에서도 광주가 1년 예산이라든가 선수단 인건비를 보면은 이제 10위권 내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 무대 처음 나가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함께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나섰던 울산과 포항은 16강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조별리그 페이스에서 이제 각각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별리그 페이지에서 요코하마라든가 가와사키 프론탈레 같은 J리그의 강호들 꺾었고 특히 16강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팀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J리그 비셀고베를 상대로 네. 1차전에서는 0대2로 패했지만 2차전은 홈에서 3대0으로 이기는 극적인 뒤집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8강 무대 K리그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파이널 스테이지거든요. 이 상위 8개 팀, 동서아시아의 각 4개 팀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여기까지 이제 광주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효 감독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면서 출사표를 밝혔는데 우승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우승 상금으로 클럽하우스도 새로 짓고 싶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전북현대 그 최강희 감독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전북현대도 이제 클럽하우스가 없던 어려운 시절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고 뭔가를 보여준 끝에 클럽하우스라는 아주 멋진 인프라를 얻게 되었고요. 클럽하우스라는 게 클럽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선수들의 훈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광주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어떤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진짜 생존형 클럽인 게 네.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클럽보다 유독 더 처절하게 보이고 간절하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짜 대단한 각오 그리고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짐을 갖고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정을 떠났는데 하지만 상대가 뭐 만만치 않은 걸 넘어서 막강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과 이제 단판 승부로 8강전을 치르는데요. 알 힐랄은 축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은 유럽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선수들도 뭐 설기현, 이영표, 곽태희, 장현수 같은 스타들이 또 뛰었던 팀이고요. 일단 사우디 최고의 클럽입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4회, 결승 진출만 9회를 기록한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치면은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유럽 최고의 스타들을 막 흡수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선두에 나섰던 팀이 바로 이 알힐랄인데요. 지금 광주가 선수단 전체 인건비가 한 97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알힐랄은 1인당 평균 지금 연봉이 약 1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그 양 팀의 위상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서 양 팀의 규모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알힐랄이라고 해서 뭔가 익숙하긴 한데 그 사실 이제 그 쪽 팀들의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이마르가 또 뛰었더라고요 여기서. 네, 네이마르가 네. 지금은 이제 이적을 네. 했지만 네이마르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입성을 했고 네. 바로 그 팀이 알 힐랄이었는데요. 알 힐랄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자체가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또 다른 산업을 도약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포석이 축구고 그리고 그 의지를 드러내는 이제 영입이 바로 네이마르였는데요. 이제 알 힐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광주 FC가 이 거대한 아릴라를 어떻게 제압을 해볼 것인가 오늘 밤에 재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뭐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거쳐가고 현재도 뛰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단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아까 이제 연봉이 광주 선수의 전체 연봉과 그리고 아릴라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비슷한 순위라고 했는데 선수단 가치도 20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 이적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 마케트 자료에 의하면 알힐랄이
1억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억에 달하고요. 광주는 이제 860만 유로, 한 139억 원인데 알힐랄 선수단의 가치가 K리그 전체 선수 가치보다 높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 선수가 많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맹활약했던 포르투갈 대표팀 출신의 주앙 칸셀루, 그리고 플럼에서 또 맹활약했던 미트로비치,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에서 활약했던 세네갈 대표팀 주장인 센터백 칼리드 쿨리발리. 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네임밸류, 지금 당장 유럽에 가서도 어느 팀에 가든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광주가 뚫어야 되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진짜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뭐 선수단의 면면, 뭐 규모, 모든 걸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다른 팀이 아닌 광주이기에 더욱더 놀랍고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의미로 광주이기에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선수단 규모에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출전했던 24개 클럽 중에 선수단 규모 1등이 알힐랄이고요. 광주가 21위입니다. 그러니까 21위가 1위에 도전하는 격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왠지 모를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정효 감독의 존재 덕분인데, 그렇죠. 이정효 감독이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가다 보니 초반에 잘만 풀리면 어쩌면 아릴랄도 넘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대감이 고조갔던 게 16강에서 빗셀구베를 아주 멋지게 제압을 하면서 네. 이정효 감독과 광주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라 네. 한번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광주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가장 잘 살려서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광주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선수단의 네임밸류나 가치 평가에서는 이 알힐랄이 크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전술적 역량, 조직력 면에서는 저는 알힐랄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조남기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 선수단 가치에서의 이 큰 차이를 과연 이정현 감독이 어떤 능력으로 뒤엎느냐, 이 연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정현 감독은 일단 알힐랄을 상대로도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힐랄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뭐 그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축구를 버리고 뭐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방식으로 한번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이정현 감독이 경기 하루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또 말이, 제가 공영방송 라디오니까 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개 발리거나 개 바르거나라는 그런 표현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그 짧은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현은 거칠었지만 일단은 그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건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또 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의 인생, 미래를 되게 많이 또 생각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이겨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지느냐. 그냥 어렵사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수비만 하다가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도 원하는 만큼 해보고, 광주FC가 준비한 것도 마음껏 펼쳐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선수단의 미래에 자양분이 되게끔 그걸 이루고 가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참 울림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서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 이제 뭐 다소의 비속어를 활용한 네. 그런 표현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는 뭐 이제 하나가 이기고 뭐 하나가 죽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갔었습니다. 자, 근데 진짜 그 지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진 않겠다, 뭔가를 이루고 오겠다라는 그 이런 지점들,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아까 거친 표현들도,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정현 감독에게 기대를 하고 또 이정현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팀의 전력, 객관적인 부분. 왜냐하면은 조직력도 조직력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선수 개인의 퀄리티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양 팀의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알힐랄과 광주의 대결은 브라질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대결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번 싸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두 번에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광주도 아마 알힐랄 상대로 한 10번 붙으면 한두 번 정도는 선전하면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겁니다. 근데 이정현 감독은 그런 부정확한 가능성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멋지게 한번 이겨보고 싶고,
지더라도 후회 없이 멋지게 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사실 선수단의 객관적인 전력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하필이면 이게 단판 승부인데 중동에서 열리니까 중동에서 한번 또 이제 우리 홈에서 한번 한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홈에서 그 원정을 떠나야 된다는 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또 그리고 하필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다 보니까 압박이 저는 거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3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 다녀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그 수만 관중이 카타르에 이제 몰려왔던 걸 네. 직접 보고 듣고 느꼈었는데 저도 이제 압박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엄청 웅성웅성대고 엄청난 네.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는데 근데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의 경기인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선수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게 게임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변수는 하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경기가 이제 제다의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이곳이 알 힐랄의 최대 라이벌인 그러니까 알 힐랄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를 연고로 하고요. 이곳 제다를 연고로 하는 팀 중에 알 이티하드라고 있습니다. 이 알 이티하드의 홈구장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사우디 국민의 50%는 알 힐랄을 응원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이 알 힐랄 팬들로 많이 네. 가득 차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다 현지에 있는 알 힐랄을 정말 싫어하는 알 이티하드 팬들도 와서 우리는 알 힐랄이 죽어도 싫으니까 광주를 응원할래 이런 상황도 좀 벌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즐거운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언더독의 반란을 원하는 팬들이 꽤 많습니다. 뭐 본인들이 원하는 응원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겨야 하고 또 이제 결승까지 가야 하는 이유 또 있는 게 상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 판 이길 때마다 계속 쌓이는 구조인데요.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4강에 올라가면은 8억 6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하더라도 57억 원이고 우승을 하면은 142억 원입니다. 네. 뭐 선수단 예산 이제 한두 해치가 네. 가볍게 뽑히는 이런 그렇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진으로 시작한 주말 3연전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1군으로 복귀하는 날이어서 LG를 홈으로 불러들인 광주 경기가 눈길을 모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에게 완패를 당했던 기아 오늘 경기는 1강 LG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3대1로 뒤지던 기아에서 드디어 김도영 선수가 대타로 출전했는데 등장하자마자 초구로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의 면모가 아닌가 싶은데 5대3으로 앞서가던 기아 현재 7회 초 5대5로 동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연승은 끊겼지만 여전히 2위에 자리하고 있는 한화 오늘부터는 KT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 대 엄상백의 선발 대결로 시작된 경기 현재 8회 말이 진행 중이고요. KT와 한화가 1대1로 역시 이것도 팽팽하게 동점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선의 힘으로 공동 3위에 올라있는 롯데는 두산과의 잠실 원정 경기를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롯데 타선이 초반부터 불타오르면서 계속해서 두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5대2로 석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3위 또 한 팀 삼성은 라팍과 NC와의 주말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팀의 경기 타격이 좋은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 그대로였습니다. 5회 말 현재 7대4로 삼성이 석점차 리드를 NC를 상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SSG의 경기입니다. 자, 인천 문학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이것도 역시 3대3으로 초반에는 키움이 앞서갔지만 SSG가 추격하면서 팽팽한 승부 아직까지는 동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K리그 1은 9라운드까지 치렀습니다. 먼저 현재 순위부터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우정 기자.
네, 선두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달리고 있는 K리그 1입니다. 승점 20점이고요. 그 아래를 17점의 울산, 16점의 광주, 15점의 전북, 14점의 김천, 13점의 서울이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6개 팀이고요. 7위는 13점의 강원, 8위는 12점의 안양, 9위는 12점의 포항, 10위는 11점의 제주입니다. 그리고 11위와 12위는 승점 7점의 대구와 수원FC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K리그1 순위 싸움이 치열하고 2위부터 10위까지 승점 차가 단 6점 차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촘촘하게 순위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순위의 변화가 다소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유독 좀 어떤 팀의 흐름이 좋아 보이나요? 최근 흐름만 따지면 두 팀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전북현대입니다. 거스포엣 감독 부임 이후에 초반엔 다소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 거스포엣 감독의 빠른 판단, 네. 이제 좀 실리 축구를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면서 전북현대가 승점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네. 승점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선수단의 사기가 안정이 되고 진작이 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골을 넣고 승리도 잘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북현대가 리그 5경기 기준으로 패가 하나도 없고 3승 2무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상위권으로 뛰어올랐고요. 전북현대 말고 또 다른 한 팀은 정경호 감독의 강원FC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원FC가 굉장히 부진을 하다가 그렇죠. 최근 2경기에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정경호 감독이 이제 안 되던 걸 포기하고 승점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좀 이제 많이 뛰는 선수들 위주로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승점을 모아가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K리그1 12개의 팀들이 이번 10라운드를 펼치게 되는데요.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상대하고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궁금합니다. 내일 일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조남기 기자. 네, 내일은 일단 2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세 좋은 전북현대를 상대하고요.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는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FC 안양이 제주 SK를 상대합니다. 네. 자, 일단은 홈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 뭐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흐름이 좋은 전북을 상대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수원FC가 울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팀을 상대로 선전하다가 결국은 홈에서 김천을 잡고 시즌 첫 승을 올렸지만 지난 라운드 또 안양 원정에 가가지고 1대3으로 패하고 돌아왔거든요. 말씀해주신 그 기세 좋은 전북이 수원FC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 것인가. 한편으로는 또 지금 수원FC가 수비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팽팽한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양은 홈에서 이번 시즌 이제 원정 나와서 1승도 못 올린 제주를 상대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10경기에서 4승 6패 무승부가 없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아마 승패가 가리는 아주 뭐 화끈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요일 대진도 함께 보도록 하죠. 서호정 기자가 일요일 대진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7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포항과 서울이 맞붙고요. 네, 오후 4시 30분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강원, 같은 시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김천과 울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아, 이게 세 경기 다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뭐 한 경기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포항과 서울의 맞대결. 흐름상으로 본다면 서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흐름상으로는 저도 서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무르익은 상황인데 서울이 이제 뭐 기성용이나 정승원 등 부상자가 다소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여유 있게 경기를 잘 치러낼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시즌 초반을 지나는 상황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네. 과연 강원FC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 이제 주민규 선수가 또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천 상무도 이제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이제 오심 번복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뛸 수 있게 된 유강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김천 상무도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울산 HD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네. 강원 이야기 좀 해보면은 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춘천 강원에서 강릉에서 펼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춘천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감정 싸움처럼 비춰지는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봉합이 됐나 보더라고요. 네, 뭐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춘천시 측에서의 반박 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양자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실무 회의를 2차례 가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봉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강릉은 일단 AFC가 원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강릉 외에도 춘천을 홈으로 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춘천을 후보지로 두겠다라고 했는데 춘천시 측에서의 어떤 협조라든가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으니까 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비판을 했던 거였었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강원의 사상 첫 아시아 무대 경기를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치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서면서 춘천시도 강원FC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봉합하는 분위기로 가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AFC 측에서 다음 달 혹은 7월에 진행될 실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춘천에서 개최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K리그 2 팀 순위를 짚어보도록 하죠. 조남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K리그2 순위는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19점으로. 그다음부터는 되게 촘촘한데요. 승점 16점에 성남이 2위고 승점 15점에 전남 드래곤즈가 3위입니다. 이어서는 4위, 5위, 6위가 승점이 동일합니다. 서울 이랜드FC, 수원 삼성, 부천FC 1995가 모두 14점이고요. 부산 아이파크는 승점 12점으로 7위입니다. 이어서 경남FC는 승점 11점으로 8위고 이후부터 이제 10점 이하의 팀들입니다. 김포FC, 충남아산FC, 충북청주FC 순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차두리 감독의 화성FC는 현재 승점 6점으로 12위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이관우 감독의 안산 그리너스가 승점 4점, 그리고 김태환 감독의 천안시티FC가 승점 3점으로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보정 기자가 K리그 2 이번 주말에 어떤 경기들이 예정되는지 토요일 경기와 일요일 경기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4월 26일 토요일에는 서울 이랜드와 경남FC, 천안 시티FC와 충북 청주, 그리고 부천과 인천의 맞대결이 열리고요. 또 충남 아산과 안산의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일 일요일에는 수원과 성남, 창과 방패의 승부고요. 김포와 전남, 부산과 화성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그 K리그 2에서 가장 주목하는 경기 어떤 경기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수원과 성남의 경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원이 최근 외국인 공격진들을 앞세워가지고 굉장히 몰아치는 공격